공매화재입니다. 추천 물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는 물건인데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애월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애월읍에 있는 해안도로라고 해서 애월 해안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 애월읍에 빌라 2채가 지금 수의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업리 1301의 7번지의 렉스비 501호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이력을 살펴보면 2억 6,2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억 9,200이 되어 있는 거죠. 신탁사 물건입니다. 보통 신탁사 물건은 감정가와 입찰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이죠. 살짝 금액을 높여서 2억 6,200에 시작한 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감정가의 150%부터 시작한다든가 심지어는 200%부터 시작하는 그런 담당자도 있습니다. 신탁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같은 신탁사라도 어떤 담당자가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시작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낚시질이죠. 누구나 하나 걸려라. 초보자들은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입찰가와 감정가를 비교해 보시고 쓸데없이 높은 가격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건 제가 현장에 가서 영상도 찍어 왔는데요. 현장에서 이 물건 보고 찍었던 영상도 후반부에 붙여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 계속 발굴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은 66.39입니다. 토지는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신탁사 물건의 대부분은 토지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토지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유무는 항상 감정평가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서에 토지에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지권이 있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건이 나와 있어요. 302호와 501호가 나와 있는데 둘 다 대지 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대지 지분이 건물 면적보다 많습니다. 66.39가 건물 면적인데 대지권은 오히려 85.37호나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호수만 다르고 건물 면적과 대지권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토지의 감정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죠. 신탁공매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라는 것도 면세 구역이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한 면세 구간이 있고요. 부가세 면세를 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지역에서의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이 물건 신탁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대한 10% 부가세는 이 물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102호랑 501호에 대한 차이점은 이게 층이 다른 것도 차이가 있지만 조망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상 찍은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층 501호 아마도 4라는 단위를 쓰기 싫어서 501호라고 붙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건은 3층이고 2호 라인이고 한 건은 4층인데 1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공동현관에서 좌측이 1호 라인이고 우측이 2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좌측부터 1, 2, 3, 4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게 확인이 됐고요. 현관에서 좌측편이 1호 라인이고 우측편이 2호 라인이다. 면적은 66.39제곱미터니까 작은 면적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25평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59제곱미터를 25평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9제곱미터를 넘어가는 66.39제곱미터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5평 아파트보다도 더 전용 면적이 넓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인데
3층은 2억 2,500이 감정이 됐고 4층은 2억 5,700으로 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3,200만 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조망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4층은 꼭대기층인데 다락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다락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다락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꼭대기층 다락이 존재하더라. 그게 1호 라인이든 2호 라인이든 그런데 여기에 감정평가되어 있는 2호 라인의 물건은 3층이기 때문에 꼭대기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다락이 없는 물건이고 501호는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다락이 존재한다.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애월 바다가 조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꼭대기층은 바다의 조망도 되고 다락방도 있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평가가 더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애월 해안도로고요. 그 해안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앞쪽에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주도로 1132번 도로인가요? 예, 이 도로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로 들어오면 앞쪽에 상가 건물들이 존재하고 뒤편에 4층짜리 엑스빌 빌라가 서 있는데 꼭대기층에서 바다가 조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만 봤는데 충분히 바다가 조망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감정평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홀이고 엘리베이터가 보이면서 왼쪽 그게 1호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면에서는 홀이고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1호 라인이죠. 이게 감정평가서가 잘못됐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이고요. 홀이 있고 그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면서 왼쪽이 1호 라인이에요. 사진도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면서 왼쪽이 1호 라인 맞습니다. 가격대는 2억 5,700 감정평가 금액인데 501호 바다가 조망되는 물건은 1억 9,200이고요. 건물 사이로 약간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완벽하지는 않고 다락방이 없는 물건 302호는 더 저렴합니다. 302호는 1억 6,800이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00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꼭대기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너스 공간인 다락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도 조망이 되고 다락에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다락에서는 옆쪽으로 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바다는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을 더 주더라도 1호 라인 꼭대기층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에 준공을 했고요. 8세대가 단일 면적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1억 8천에 1층이 거래된 게 나오네요. 꼭대기층은 2억 2,500에 나름대로 가격 차이가 있었어요. 분양 이후에 거래될 때도 꼭대기층 4층은 5천만 원이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됐었잖아요. 지금 3층 가격 1억 6천은 1층 거래된 거 1억 8천으로 따지면 그거보다도 한 2천만 원 저렴하고요. 4층 꼭대기층을 놓고 보면 1억 9천이니까 그것도 한 3천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바다가 보이는 이렇게 꼭대기층을 갖게 되면 에어비앤비라든가 아니면 제주에서 일주일 살기라든가 아니면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아니면 1년 살기 하는 이런 분들한테 연세를 받고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현장 다녀와서 보고 지금 이 정도의 면적에 제주도에서 나와 있는 주택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이쪽 노영동이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132번 도로 따라서 쭉 들어가면 바로 제주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 공항에서 내려서 찾아가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숙소를 잡으면 애월 해안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지은 지 한 6,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깨끗한 것 같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도 아직 깨끗하고 쓸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현장도 다녀와 보시고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셔서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 의사를 밝히면 되겠죠.
물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까지 한번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애월 신엄리라는 곳인데요. 이게 빌라 물건 보러 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빌라가 렉스빌이고요. 4차선 도로 멀지 않습니다. 교통 상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건물에 두 개의 호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3층에 302호, 또 하나는 4층에 501호인데 앞에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이 1호 라인이, 오른쪽이 2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302호는 여기 가까이 보이는 3층 이쪽 끝에 거고요. 층마다 1호 라인, 2호 라인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4층을 5층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을 기준으로 현관 바로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좌측은 1호, 우측은 2호 라인이니까 501호는 좌측에 꼭대기층에 있는 물건인데 보이는 것처럼 꼭대기층에는 다락방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쪽 1호 라인의 끝에도 다락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옥상으로 또 나가는 문이 있지 않을까? 옥상은 모두의 공용 공간이긴 하지만 다락방에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유리하겠고 약간은 전용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전체적으로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천만 원을 더 주더라도 바다 전망이 가능하고 다락 보너스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을 테라스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501호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그런 장점이 있는 501호를 선택하는 게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 감정 자체도 그렇게 됐고 지금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도 둘 사이의 가격 차이는 3천만 원이나 납니다. 면적은 같습니다. 기본 면적은 같은데 보너스 공간인 다락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 건물 보통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건 2017년에 준공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4층만 돼도 안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층, 3층 선호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4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주시와도 그렇게 멀지 않고 도로 건너편으로 가면 이게 애월 바닷가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오면 애월 해안도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해안도로 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애월 해변을 보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이 렉스빌이 이 해안도로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추정인데 꼭대기층 4층 501호는 앞에 건물 위에 있거든요. 분명히 길 건너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그 건물 너머에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501호가 훨씬 좋습니다. 3층에서도 건물 사이사이로 바다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건 꼭대기층 501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차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신탁 공매 물건은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기본적으로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명도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 토박이로 사시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주시와 좀 먼 곳에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하고 하는데 제주 시민들은 그런 전원주택 분양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에 어디에 주택이 건축되든 다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제주 토박이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가까운 데가 아니면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 렉스빌은 애월 바닷가와 가깝고 제주시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주로 가는데 교통표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66.39제곱미터거든요. 전용이 66.39면 흔히 아파트에서 25평형이 59제곱미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용 자체도 아파트보다 더 넓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5평형 59제곱미터보다 훨씬 더 큰 66.39제곱미터인데 지금 1억 6천대, 1억 9천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에 대한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은 사무실에서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비행기 시간과 저녁 먹을 시간 뭐 이런 것들에 촉박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